자,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일단 포인트 1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파 파월에 흔들린 국내 증시, 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도 흔들렸다가 뉴욕은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금요일이었었고 이번 주 우리 증시 어떻게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휴장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때 휴장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아무리 좀 뭐 좋은 소식들이 정말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네.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좀 이러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좀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막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막 크게 반등한다 이렇게는 좀 기대해 보기를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보면은 삼성전자 보조금에 대한 네.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못 받을 것 같았는데 받았다. 오히려 근데 하이닉스도 받았는데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만약에 지금 금요일날 반도체 지수 반등하고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 위주로 미국 증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네. 뭐 V자 반등 이런 쉽지 않다. 네, 그런 강한 반등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쪽으로. 그럼 한 1월에 공격적인 접근이 가능할까요? 시장 자체로 봤을 때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 딱 놓고 보면은 네. 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환율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리스크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뭐를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지금 보면은 파생 상품부터 시작해서 포지션 자체가 하방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에 가담해야 되는 건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살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적으로 너무나 조금 뭐 유리한 가격대에 지금 포지션 해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의 12월 달 증시는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예상치 못한 어떠한 변수들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뭐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만약에 비중 확대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전략, 네. 이게 더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지금 환율 부담이 1,450원 넘어간 게 뭐 일시적일까 싶었는데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게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 안 그래도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가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어서 이럴 때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환율은 좀 빠르게 내려오긴 쉽지 않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네. 이게 환율도 좀 급락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트럼프 입김이 강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아시아권 전부 다 지금 달러로 인해서 지금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화폐 가치를 위해서 과연 일본이 이제 뭐 동결을 했지만 내년에 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쉽게 1,4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이 트럼프 위기가 들어오고 나서 과연 트럼프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원래 이제 1,400원 돌파가 되면서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떠한 뭔가 이벤트가 또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분간 1,400원 밑으로 내려오기에는
좀 그걸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해결의 키는 시간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지켜보자로 답을 받았다고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 2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챙겨볼게요. 하이닉스 보조금 확정이 됐습니다만 금요일에 드디어 반등 나와줄까 했지만 오히려 낙폭이 굉장히 깊었었던 하루였거든요. 네. 17만 원을 이탈을 했는데 지금 자리 하이닉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볼지 아니면 이 같은 호재에도 반응을 못하는 거 보면 일단은 기다려야 될지요. 일단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좀 더 네. 지켜보자.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디램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램과 낸드 쪽, 그다음에 이제 수요에 대한 둔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네. 중국에서 좀 공급을 너무 좀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급이 늘어났는데 수요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사실 중국 그 범용 메모리가 거의 반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은 뭐 쇼핑을 할 때 가성비 제품 찾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 좋은 거 알겠는데 예. 오히려 가성비 제품을 찾게 되는 그럼 중국산으로 눈이 돌아가는. 그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싼 거를 더 사다 보니 예. 좀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베이스에 받쳐주는 그런 매출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디램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네. 본격적으로 AI 칩에 대해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디램 쪽도 그렇고 낸드 쪽도 그렇고 서버 쪽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브로드컴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미국의 그 공급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 체제였고 AMD는 따라오는 후발주자인데 AMD 요즘에 약간 시들시들한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의 경쟁사가 늘어났다라는 점, AI 칩과 관련돼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범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1, 2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이닉스는 가격적으로는 저는 괜찮다. 네. 17만 원 아래에 있으면 보통은 다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하이닉스 매수 사인 받아봤고 삼성전자도 드디어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예비 거래각서 대비해서 한 26% 삭감된 가격으로의 보조금이 확정이 됐고 이거는 우려의 사항이지만 기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받아서 네. 이 삼성전자는 호재로 오늘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하이닉스 움직임 보면은 이게 과연 호재가 모르겠어요.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 이제 주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만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저번에도 5만 원 밑으로 좀 이탈했을 때 뭔가 기업 총수분들이 좀 뭔가 예. 강하게 좀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5만 원 선 밑으로는 쉽지 않겠죠. 쉽게 이탈하기에는 지금 뭔가 조금 거기서 지켜주려고 하는 누군가가 주체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5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사실 약간 글쎄요, 봐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네.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HBM을 보면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매력적인데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5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CES 2025? 네, 갤럭시 새로운 제품과 네. 그다음에 AI 노트북과 관련돼서 지금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CES 2025에서 아마 신제품들을 대거 공개할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AI 가전제품들 대거 지금 스크린이 있는 그런 예. 쪽으로 지금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 내볼게요. 한미반도체,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와 이 특허 소송에 좀 휘말리면서 주가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반등 올라왔었다가 금요일에 6%의 급락, 8만 원 다시 이탈했는데 한미반도체도 매수 관점 오케이인가요? 지금 사실 이런 소송이라던가 이런 거는 네. 좀 매수하기에 조금 노이즈가 있어요. 네,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과거에 그 ST와 HPSP도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HPSP도 승소를 했는데 반등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생겼다라는 것은 투자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도 그나마 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네. 좀 한번 공략해볼 만한데 아직은 한미반도체도 이런 노이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반도체 내에서 탑픽 받아본다면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ISC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리노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짝꿍인 것 같아요. 네, ISC와 짝꿍인데 리노공업. 지금 제가 왜 이쪽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일단 시장보다 강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브로드컴이 어쨌든 AI 칩에 들어가 진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리노공업이 하고 있는 이 테스트 소켓 사업도 저는 네. 분명히 빛을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유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음에도 지금 주가 흐름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시장이 빠짐에도 이렇게 강하게 버텨주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저는 골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이고요. 목표가 어디 괜찮을까요? 네,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를 21만 해드리고 원? 손절가는 18만 원 오, 제시해드리도록 21만 원이면 전고점 돌파된 네. 가격이네요. 그렇죠.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8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3, 세 번째 원전 이야기 해볼 텐데요. 원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원전주가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밀어붙였던 사업 중에 하나였다가 최근에 12월 들어와서 제대로 발목이 잡혔었는데 수주 낭보를 알렸습니다. 루마니아 발. 그렇다면 원전 지금 우려와 기대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현재 그 지금 정부가 자체가 지금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고 한다면 사실 매력이 이건 없죠. 매력이 좀 떨어지지만 이게 정부가 만약에 바뀌게 되거나 누가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수출을 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 규제를 걸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업으로 돌아가서 기업만 보고 산업만 본다고 한다면 물론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해외 수출, 뭐 체코와의 뭐 계약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들은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전은 지금이 매수의 찬스다 말씀 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테라파워에 기자재를 공급하게 됐다는 수주 소식.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켈 파워의 지분 투자를 2019년에 네. 했거든요. 그 부분들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 정부도 분명히 원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네. 이런 SMR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도체도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하잖아요. 뭐 TSMC라든가 삼성전자. 근데 저는 원전에서도 이러한 그런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거듭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네. 탑픽인가요? 네, 오늘의 오늘 탑픽입니다. 네, 오늘 원전주 탑픽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그럼 목표 주가 어디 볼까요? 최근에 많이 빠졌었어요. 네, 정말 뭐 어쩔 수 없게끔 정말 많이 빠져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릴 2만 원. 거고요. 충분히 이러한 소식들 이런 수주를 받거나 이런 소식들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6,000원이요. 뭐 우리나라만 밀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뭐 하나의 트렌드가 지금 원전인 것 같아서요. 원전은 계속 봐야 된다. 오히려 매수의 찬스, 탑픽으로는 SMR 대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